신이 시켰다면서 성관계를 강요를 한 겁니다. 언뜻 보면 비슷한데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. 무속인에게 저항할 수 있었느냐.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. 이 무속인이 신을 팔아서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인데요. 한 사건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된 반면에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? 먼저 징역 12년이었던 사건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. 41살의 무속인이었던 김모 씨가 10대였던 피해자에게 이른바 무당 수업을 해주는 게 시작이었습니다. 이 김 씨는 피해자에게 너가 신내림을 못 받으면 가족들이 다 죽는다.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. 이렇게 일종의 세뇌를 시켰어요. 이후 약 8개월간 피해자에게 신이 시켰다면서 성관계를 강요를 한 겁니다. 결국 김 씨는 아청법 위반, 구체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가 됐고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언뜻 보면 비슷한데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. 2017년 8월인데요. 한 30대의 여성이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용한 점쟁이라면서 한 무속인을 소개받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본 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만 이들은 대화를 하는데요. 외국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는 이 무속인은 여성의 가족관계나 신상 등을 줄줄이 깨고 있었어요. 여성은 깜짝 놀라서 랜선 너머의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게 된 겁니다. 이런 개인정보는 사실 근데 무속인을 소개시켜준 지인이 알려준 거였고요. 이렇게 신뢰를 얻은 무속인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. 음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앞으로 해가 올 수 있다. 이러면서 한 남성과 잠자리를 요구합니다. 그러니까 그가 지목한 남성은 46살의 김모 씨였는데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46살 김모 씨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가족도 사업에 망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이제 여성이 겁이 나다 보니까 그 지목한 김 씨와 실제로 잠자리를 가지는데요. 알고 보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. 수사 중에 밝혀진 사실은 김 씨가 1인 2역으로 그 무속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.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 지인도 그 김 씨와 한패였던 거고요. 김 씨가 카카오톡으로 여성을 겁주는 메시지를 보낸 걸 일종의 협박으로 본 건데요. 그런데 법원은 김 씨와 이를 도운 지인 모두를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. 이 두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유죄와 무죄를 가른 건 피해자가 무속인에게 저항할 수 있었느냐 여부입니다. 이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10대였고요.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무속인에게 의지할 수 없었다는 측면도 고려가 됐습니다. 일종의 위계가 작용했다고 본 거죠. 또 이 사람이 10대 소녀의 가족들이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기 전마다 가족을 들먹였거든요.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. 이 반면에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이 피해 여성이 이 무속인 사칭범과 위계가 있는 상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. 아무리 용하다고 생각을 했어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. 이렇게 추상적으로 겁을 준 것만으로 속아 넘어간 여성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. 판례를 보면은 일부 종교인들이나 무속인들이 믿음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이 법 쪽에서 당부하는 건 이런 겁니다. 이 미성년자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몸과 정신을 지배당하는 정도의 수준이 인정되면은 이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두 번째 사건처럼 성범죄 요건인 협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지나친 요구를 받았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. 이슈 언박싱에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. 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.